으로 임명된 직후 우병우 계좌로 수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금을 한 쪽은 대부분 우병우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 사건을 수임했던 기업이나 기업 관계자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특검은 우병우와 가족 명의의 계좌에서 이들이 소유한 가족회사 정강으로 최대 40억가량이 입금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우병우가 민정비서관이 된 뒤 돈을 보낸 측이 받던 수사나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건 뇌물죄로 엮을 수 있을 텐데요.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직후 자신이 맡았던 기업 사건의 재판 문제로 검사를 만나서 변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8개 잡아낸 박근혜 혐의는 특검에서 5개가 추가됐습니다. 13개의 범죄 피의자 박근혜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좌파로 낙인 찍는 헌법 가치가 무시된 신유신 시대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가 파면되면 검찰 곧바로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는데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박영수 특검의 발표 들어보실까요?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병우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입성한 직후 기업에서 수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상대가 우병우가 아니라면 검찰 이거 그냥 넘어갔을까요? 탄핵 찬성 여론이 31%라는 극우 친박 세력의 가짜 뉴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탈당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계획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어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의원, 이번 주에 탈당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조선일보 일면에 실렸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박근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가지입니다.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은행인 KEB 하나은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입니다. 모두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인데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적 동반자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순실이 1990년 박근혜의 서울 삼성동 자택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의상 제작비 3억 원을 대납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로써 박근혜의 범죄 혐의는 앞서 검찰이 적용한 8개를 포함해 모두 13개로 늘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대 성과 가운데 하나는 블랙리스트 수사인데 박근혜 정부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좌파로 낙인 찍어 정부 예산을 사유화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문학동네를 좌편향 출판사로 낙인 찍은 게 대표적입니다. 문학동네는 세월호 참사 관련 서적인 눈먼 자들의 국가를 펴낸 뒤 정부 지원에서 단계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를 동원해 정권 우호적인 단체들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를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과 우호 세력으로 이분법화해 사실상 신유신 시대를 부활시켰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합니다. 파면 조치가 내려지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위헌적인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요. 특검을 임명한 것은 박근혜 자신입니다. 또한 박근혜 측은 특검 수사 내용이 소설이라고 주장했는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는 박근혜가 재단 임원진과 재단 이름 그리고 기업의 추견 액수를 정해서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이 임원진은 최순실이 추천한 인물들이 상당수입니다. JTBC의 반박이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으로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근혜를 뇌물죄 피의자로 결론낸 수사 결과가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이미 재판관들이 심증을 굳힌 상태여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맘마이스 녹화에 출연한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8대0, 인용 8, 기각 0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다급해진 조선일보가 탄핵 양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두고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시한 사례들이 워낙 소소하여 일부 소개합니다. 친밀했던 사람들이 탄핵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는 탄핵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일요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탄핵 찬반으로 다투던 50대 남매가 밥을 먹다 멱살잡이를 했다. 또한 결혼을 앞둔 노모 씨는 신부 측 가족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알고 상견례를 미뤘다. 매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서모 씨는 집에서 탄핵에 반대하면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매도해 서운하다, 이렇게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와 관련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헌법재판관 4명이 탄핵 각하, 2명은 기각을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박사모의 인터넷 카페에는 3.1절 이후 탄핵 찬성 31%, 반대 47% 이런 제목의 가짜 뉴스가 게시됐는데요. 그 근거로 NK 파이낸셜 리서치가 여론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NK 파이낸셜 리서치라는 회사는 한국조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입니다. 또한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어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입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부부의 사진을 합성해 성적으로 묘사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표창원 의원의 부인이 현수막을 만들고 게시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표창원 의원은 친박단체 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이 있는 국회 전시회를 기획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경찰은 현수막을 건 단체를 태블릿 PC 국민감시단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이 이번 주에 탈당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탈당 결심을 했고 이번 주에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김종인 의원은 탈당한 뒤 제3지대에서 비문 세력을 중심으로 새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종인 의원이 탈당하면 연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비례대표인 김종인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 파괴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유시영 회장 측은 다중이라는 폭력에 의한 정부적 판결이다. 이렇게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유성기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법원은 유성기업 해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을 복귀시키지 않았는데요. 2015년에는 체불임금 38억 원을 노조원들에게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의 내외곽을 순환하는 철도망 2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서남권을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이를 수도권 광역철도 GTX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한 GTX 노선을 의정부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도망 구축 사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통근 시간 단축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철도망 2개가 완공되면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강남까지의 통근 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들